인공일반지능, 우리가 흔히 AGI라고 부르는 기술이 경제의 모든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는 미래가 온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닐 때, 과연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상상 해보셨을 거예요. 귀찮고 힘든 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창의적인 일까지 기계가 전부 다 알아서 해주는 세상. 근데 이 질문은요, 그냥 즐거운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단단하게 지탱해온 기둥, 바로 노동의 가치라는 개념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모든 변화의 시작점, 그 진원지가 바로 이 간단한 공식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AGI와 그걸 물리적인 현실에서 실행하는 로보틱스의 만남. 이 둘이 합쳐지면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드는 추가 비용,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그냥 효율이 좀 좋아진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경제라는 게임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한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이 노동 기반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AGI와 로봇이 합쳐져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생산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의 생산 비용은 자연스럽게 0으로 수렴하죠. 이렇게 되면 인간의 노동은 경제 시스템 안에서 설 자리를 잃고 그 가치는 말 그대로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에서 번 돈으로 먹고 산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공식, 그 연결고리가 그냥 툭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서 나오죠. 원하는 모든 걸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욕망하게 될까요? 또 무엇에 기꺼이 돈을 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치의 패러다임이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가치라는 단어가 어떻게 제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더 이상 희소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과거의 가치는 희귀한 것, 즉 무엇을 가졌느냐로 결정됐잖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절대로 복제할 수 없는 단 하나, 바로 인간의 고유한 경험과 진정성이 가치의 원천이 됩니다. 다시 말해 누가, 왜,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똑같은 의자라도 공장에서 찍어낸 거랑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건 그 가치가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자, 가치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 즉 화폐 시스템도 당연히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월급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표가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데요. 기존의 돈은 컴퓨팅 유닛이라는 새로운 단위로 대체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기회비용의 변화예요. 더 이상 나의 노동 시간이 아니라 한정된 우리의 삶, 바로 주의력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더 이상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하거나 나의 고유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컴퓨팅 유닛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AGI의 연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경제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경제를 돌게 하는 피가 바뀌면 권력의 심장도 당연히 바뀝니다. 자본이 아니라 데이터가 왕이 되는 세상. 과연 누가 새로운 권력을 손에 쥐게 될까요? 새로운 권력자는 바로 이들입니다. 첫째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고 인증해주는 데이터 큐레이션 기관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관계나 취향, 욕망에 대한 독점적인 데이터를 가진 지금의 메타나 카카오 같은 데이터 지주들입니다. 사실상 이들이 새로운 가치의 환율을 결정하는 미래의 중앙은행이 되는 셈이죠. 권력의 이동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마저 바꿔놓습니다. AGI가 사회를 관리하게 되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아니게 됩니다. 이건 마치 국가의 성적표가 바뀌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는 생산량을 재는 GDP가 중요했다면 미래에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GNH, 즉 국민총 행복지수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때 AGI는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모든 시민의 행복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총괄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국가는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 움직이는 세상. 와, 언뜻 들으면 완벽한 유토피아 같죠?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 속에 아주 위험하고 어두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최적화되는 사회, 그 눈부신 빛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그림자가 있을까요? 이제 그 효율성의 독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모든 행동이 데이터 가치로 평가받기 시작하면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데이터를 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그걸 SNS에 전시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모든 사생활과 자율성을 시스템에 저당 잡힌 일종의 데이터 가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미래를 막고 인간성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바로 비효율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인간 중심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먼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AGI 자원을 모두에게 나눠지는 보편적 기본 컴퓨팅, 그리고 내가 만든 데이터의 가치를 정당하게 돌려받는 데이터 배당.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혁명적인 것은 바로 이 마지막 권리입니다. 아무런 가치를 생산하지 않고 그저 쓸모없이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건 말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는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게임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바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무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과거에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 즉 행위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생산자였죠. 하지만 미래의 우리의 가치는 어떤 존재인가 B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의미의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기술이 당신의 노동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당신의 존재를, 당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세상에 증명하시겠습니까?